안녕하세요. 멤버십 구독자 여러분. 한스 어드바이저의 회계로 컨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5년간 살던 곳을 떠나서 이사를 해서 조금 더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왔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온몸이 쑤셔 이사하느라고.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오늘 회계로 컨설팅, 오늘부터는 이제 손익계산서 쪽으로 갑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BS, 재무 상태표를 좀 봤다면, 오늘은 손익계산서인데, 이 회계로 컨설팅 기반은, 한스 어드바이저 회계로 컨설팅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관리 회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재무제표 공부를 하시려면 물론 제 채널을 활용을 해주세요. 많이 해놨습니다, 동영상이. 그래도 관리회계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4는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개념.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도 수익 이익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어, 제가 이미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근데 그 5가지 이익을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이 5가지 이익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수익과 이익을 같이 보시면 어떤 형태로 대표님들에게 그 회사 경영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컨설팅을 할 수 있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과 이익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했어요. 수익과 이익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면 수익은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 다 쓰고 남는 것이 이익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가 5가지 이익 얘기를 하기 전에 손익계산서상 이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매출액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있어요. 원가, 비용이죠. 그리고 남는 이익을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이익, 손익계산서상의 첫 번째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관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사업과 관계없이 발생되는 이익들이 있어요. 그걸 영업 외 수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익이야, 이익. 그리고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우리가 영업 외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업의 비용. 그리고 나서 이제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보시면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수익과 이익 개념에 대해서 경영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익은 벌어들인 총 금액이에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 이꼬르 영업 수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업 수익 플러스 영업 외 수익. 수익이에요. 영업 이익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의 의미는 영업 수익, 즉 매출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가격이 높아지거나 판매량이 높아지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을 높일 때는 우리가 고가 전략 혹은 차별화 전략 경영상 많이 파는 걸 박리담회 전략 혹은 원가 우위 전략 이런 형태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대부분의 대표님들 이렇게 생각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자, 즉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이런 형태로 이익은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그 단계별로 원가 전략, 판관비 전략 등등이 필요하고 세전 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업의 비용 중 이자 비용 등의 어떤 전략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경영상 달라질 수 있어요. 매출 원가가 중요할 수도 있고, 판관비가 중요할 수도 있고, 기업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구분을 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포괄적이고, 약간 좀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알아두세요, 오늘은.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과 이익에 대한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뭐예요? 비용을 줄이면 되잖아. 비용을 줄이면 되잖아. 원가를 줄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데 나는 훨씬 더 내 경쟁사 제품 대비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차별화 전략, 고가 전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이냐는 내가 원가 우위로 갈 것이냐, 차별화할 것이냐에 따라 경영 정책이 달라지겠죠. 이런 개념의 이익.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제가 한스 어드바이저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할 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아니고 수익에서 이익을 빼고 나서 비용을 써라. 자, 예를 들면 10억의 수익이 났고 비용을 8억 써서 2억이 남았다. 이럴 경우의 사업은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익 개념의 사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수익 개념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수익이 늘어남으로써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익은 많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많죠? 네,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지금 경영 전략을 채택하고 있거나 혹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가 10억의 수익을 내면 2억의 이익이 남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목표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관리 얘기하면서 얘기할 텐데 목표 이익을 설정을 하고 그래서 나는 8억의 비용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20억의 수익이 발생이 되면 사억이, 단순 사억이 아니고 5억이 나야 돼. 왜? 비용은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지만 변동하지 않는 원가라는 게 있어요. 고정원가. 그래서 나는 15억의 비용을 쓸 수 있어. 그죠? 결국은 수익이 늘어나고 비용 관리가 되는 개념의 어떤 경영 전략을 짜려면 수익에서 목표 이익을 잡아놓고 비용을 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표 이익 개념을. 그래서 수익과 이익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 핵심입니다. 이게 강의 주제 핵심이고 실질적으로 수익 마이너스 이익은 비용. 이게 오늘 강의 끝이야, 사실은. 이 내용과 위에 이익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대표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은 이 회계 컨설팅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을 꼭 인지해 두시고 대표님들과 이야기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장.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한 15분, 20분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막 1시간씩 하는 것보다. 지난주 강의 차입금과 가수금 얘기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가수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현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려다가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가수금이 많아지려면, CEO 잉여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멤버십 여러분,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께서 저의 한스 어드바이저 멤버십이면 CCF 강의를 보시면 이해를 하셨을 텐데.
CEO 현금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대표님들 만나시고 다시 한번 수익에서 이익을 빼면 비용이 되도록 이런 경영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대표님들과 말씀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이거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회계로 컨설팅, 흑자 경영 회계를 알아야 할 수 있다 강의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조금 붙인 거예요.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 시간 이익 개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익은 여러분들 시간 이익은 이게 그 어, 현금 흐름과도 관계가 있어요. 기업의 즉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매출 채권 시간이 생명이다. 재무상 대표할 때. 내가 1억 원의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것을 한 달 안에 회수하느냐, 3달 안에 회수하느냐에 따라 매출 채권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당연히 빨리 회수할수록 이 회사 입장에 사장님이 생각하는 경영할 때 시간 이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현찰은 지금 내 손에 있는 현찰이 가장 큰 현찰인 겁니다. 가장 큰 현찰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익 중에 시간 관리를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돈과 나가는 돈에 대한 관리를 잘해서 시간 이익을 항상 생각하시고 경영하십시오. 현금 흐름, 운전자본, 현금 전환 주기와 관계된 이익은 시간 이익 개념이고요. 공원 이익은 이건 이제 손익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손익 분기점에 공헌하는 이익, 즉 손익 분기점을 딱 끝내는 그러니까 에, 그 매출액과 공헌 이익이 딱 맞춰져서 이제 매출과 고정비와 저기 뭐야 이 매출이 딱 같아지는 시점이에요. 이때를 우리가 공헌 이익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손익 분기점, 공헌 이익 개념. 그래서 매출과 고정비 했을 때 매출이 고정비보다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부분들이 이제 영업이익화 되는데 이 공원이익 관리를 잘 해라. 이게 이제 보통 관리회계에서 중요한 멘트거든요.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제 이익 공부하면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님들한테 얘기하는 이익 중에 하나는 바로 공헌이익이고 초과이익은 주주이익입니다. 제가 CCF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마 동영상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익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다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을 현실화시켜라. 이게 제가 얘기하는 CCF인데 CEO 캐시 플로우. 사실은 여기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풀이가 빠졌어요. 원래는 CF가 맞는데 제가 CF 이상하죠. 그래서 CEO 캐시 플로우. 그래서 굳이 이게 제가 만든 단어니까 굳이 이제 현금 저기 한국말로 변형하자면 사장님 잉여 현금 흐름, 대표이사 잉여 현금 흐름. 여기서 대표이사는 주주 대표이사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보세요. 법인 입장에선 FCF라 그래요. FCF. 프리 캐시 플로우, 즉 법인 잉여 현금 흐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 흐름 개념에서 제가 시간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익을 현실화하자 할 때의 이 이익의 현실화에서는 CCF, CEO 캐시 플로우 개념인데, 지금 이익과 이걸 프리젠트 이익, 그러니까 좀 가까운 이익, 현재부터 좀 3년 후니 가까운 이익, 이거를 CCF로 하면 단기 CCF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익을 만들고 나중에 이익을 제가 이 장기 CCF에서 나중 이익 얘기를 해요. 나중 이익. 그래서 지금 이익 그러니까 이익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건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현찰로 사장님이 현찰로 돈을 가지고 있도록 막 그 돈을 이익화 시켜가지고 현찰로 가지고 있어라.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익은 유동성 적립을 통한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라. 목적은 단기 차입금의 상환 혹은 단기 투자 자금 확보 등이에요. 자, 분리를 해봅시다. 법인에서의 지금이익과 CEO 개인의 지금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목적 자금 및 CEO 필요 자금. 자, 이것도 당연히 법인과 개인으로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얘기 있어요. 이걸 좀 그냥 설명을 드려볼까? 하나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 자, 내가 10억의 당기 순이익이 났을 때 7억 플러스 3억으로 분리해서 이 3억은 개인 CCF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이 7억은 법인의 잉여 현금 흐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봐라. 이런 개념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내가 한 5년 뒤에 공장을 살 거야, 땅을 살 거야, 그때 좋은 기계를 살 거야 등의 설비 설치 자금은 당연히 법인 장기 CCF로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대표님 퇴직금이나 상속세 제어는 그 대표님 개인 CCF로 가져가야 될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제가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회계로 컨설팅 강의 주제와는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이 대표님들하고 얘기하실 때 항상 이 5가지 이익을 고려를 해서 한번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효과적일 겁니다. 분명히 효과적이고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님들한테. 왜? 제가 아는 대표님이 음, 법인 현찰만 한 50억 있어요. 50억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당신의 사업 그 경영 철학이 아주 독특한 경영 철학이 하나 있는데,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기가 좀 비싼 기계를 사들여야 되는 회사거든요. 고급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라. 근데 이 대표님은 자기랑 같이 사업에 들어왔던 뭐 선후배들이 기계를 살 때 그 차입금으로 기계를 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대표님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은 어떤 그 자금을 대여해서 기계를 사는 것을 좀 꺼려하면서 열심히 그 법인의 현금 자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안정적인 사업체가 된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재 사업이 안정화돼 있으니까 미래를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늘 불안해해요. 우리 기술은 이제 중국이 쫓아오면 힘들어진다. 기술 사업이 젊은 친구들이 잘 안 가잖아요. 기술 흔한 말로, 여기가 뭐 3D 업종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걱정이 많고, 그곳에 일하는 직원분들도 나이가 좀 꽤 되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반적인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기업의 대표님에게 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CEO를 위한 현금 흐름 장치인 CCF를 좀 만들어라 해서 제가 1,000만 원짜리 제안을 했는데, 리젝트 당했어요. 거절 당했어요.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우리의 상담이라는 게 즉시 효과가 나면 더없이 좋지만, 올바른 컨셉을 가지고 올바른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그 올바른 컨설팅을 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결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월이고 날씨가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 일교차가 좀 심하고 또 저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좀 코가 간질간질하고 그렇죠. 저는 알레르기가 좀 심한 편이라 알레르기성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 꿀떡꿀떡하잖아요. 그렇죠. 이해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5월 달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바깥의 여러 환경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유혹하지만 컨설팅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좋은 고객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조금만 눌러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소개도 좀 해주시고 6월이나 7월에 한번 우리 그 좀 시간이 될 때 우리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서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의 소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주 회계로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